네, 안녕하세요. 혁이러닝입니다. 오늘도 인터벌 트레이닝 하려고 수지체육공원에 왔고요. 오늘은 고강도 운동인 인터벌 트레이닝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생각보다 많은 영상에서 사람들이 이제 조깅에 대한 장점은 굉장히 많이 이야기는 하는 반면에 인터벌 트레이닝을 해야 한다고 하는 영상들은 쉽게 찾아보기 힘들거든요. 이제 그 이유가 인터벌 트레이닝이라는 것에 대해 사람들이 이제 되게 거부감이 많이 드는 게 사실인 것 같아요. 저도 사실 인터벌 트레이닝 한다고 하면 겪게 될 고통의 질에 겁을 많이 먹는 것 같거든요. 그러나 인터벌 트레이닝의 이점이 굉장히 많아요. 조깅을 하더라도 가끔은 인터벌 트레이닝을 한 번씩 해주는 거를 추천드리고 선호를 합니다. 왜 인터벌 트레이닝에 대해서 거부감을 느끼고 싫어하는지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우선 첫 번째는 힘들기 때문인데요. 인터벌 트레이닝이 아무래도 평소 달리는 속도보다 조금 빨리 뛰고 휴식도 불완전한 휴식을 취하잖아요. 빠른 속도로 뛰고 조깅 페이스 정도로 또 속도를 낮춰서 쿨다운을 해주고, 빨리 뛰면 생각보다 심박수가 많이 올라가거든요. 더 많이 올라가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생각하는 페이스보다 이제 오버 페이스를 하는 거죠. 인터벌을 할 때도 적정한 페이스라는 게 있어요. 내 자세가 흐트러지지 않는 선에서 내가 계획한 훈련을 끝까지 마무리할 수 있을 정도의 페이스로 달려주는 게 가장 좋아요. 물론 힘이 남아도 괜찮고요. 우리가 평소에 지속주로 달리는 속도보다는 조금만 더 빨리 뛰어준다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렇게 달려주게 되면은 오히려 같은 속도로 10km를 쭉 달려주는 것보다 이제 운동 끝나고 피로가 더 적을 수도 있어요. 물론 당연히 운동할 때는 평상시보다 속도가 올라가기 때문에 심박수가 올라가고 호흡수랑 호흡량도 늘어나게 될 거예요. 근데 이거는 당연한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하기 위해서 인터벌 트레이닝을 하는 거기 때문에 심박수를 올려주고 호흡량을 평소보다 더 많이 써줌으로써 호흡 근육과 심장 근육을 발달시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심장 박동수랑 호흡량이 올라가는 거에 대해서 겁을 먹지 않으시면 됩니다. 우리가 처음에 달리기를 시작할 때 걷기를 하라고 하잖아요. 한번 뛰어보고 힘들다 싶으면은 다시 천천히 걷고, 다시 뛸 수 있을 때 다시 뛰고 또 다시 걷고, 이 걷기를 하라고 하는데 이것도 일종의 인터벌 트레이닝이나 유사한 개념이에요. 내 기량이 향상되는과 동시에 그 속도들이 조금씩 올라갈 뿐이지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지금 달리기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초보자다 이런 분들은 걷기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달리기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으면 내 적정 페이스라는 거를 알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생각보다 달리기를 하라고 하면 빨리 뛰어나가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러면은 심장 근육과 호흡 근육이 자극을 받기 때문에 금방 토할 것 같은 감각이 금방 오게 돼요. 그런 감각이 왔을 때 완전히 쉬는 게 아니라 천천히 걸으면서 쿨다운을 해주는 거죠. 심장 박동수가 좀 낮아지면 또 다시 뛰어보고, 이렇게 달려준다고 생각을 하면 심리적 부담감이 조금 줄어들 거예요. 걷기보다 조금 더 빠른 속도로 달려준다. 그게 바로 인터벌 트레이닝이거든요. 인터벌 트레이닝의 원리는 우리가 불완전 휴식을 하면서 높아진 심박수를 급격하게 낮추지 않고 어느 정도 심박수를 유지함으로써 신체의 피가 원활하게 도는 걸 유지하면서 대사를 지속적으로 유지시켜주는 거거든요. 대사는 유지시키되 근력과 근지구력은 부담이 되지 않는 선에서 근력의 피로로 인해서 그 다음 달리기에 무리가 되지 않는 속도로 달려줌으로써 오히려 빠른 속도를 계속 뛰어줄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불완전 휴식을 하는 겁니다. 그 불완전 휴식 중에도 휴식한다고 인식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우리가 계속 빠른 속도로 달렸다고 인식하게 만들려는 그런 방식의 인터벌 훈련도 있어요. 그러나 인터벌 트레이닝의 기본적인 가장 큰 장점은 즉 심박수의 차이, 호흡량의 차이를 급격하게 변화하는 것을 줄여줌으로써 오히려 고강도의 운동을 더 길게 가져갈 수 있게 하는 것이 인터벌 트레이닝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어요. 오히려 타임 트라이얼 같은 지속주가 아닌 기록주, 처음부터 끝까지 내 최선의 힘으로 달리는 그런 기록주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신체 내 부담은 적은 거예요. 이렇게 부담을 적게 하면서 속도는 빠르게 뛰어볼 수 있는 기회인 거죠. 빨리 달리게 하는, 지금 속도보다 안전하게 발달시킬 수 있는 훈련 방법인 거예요. 훈련 방법. 그런데 사람들이 또 인터벌 트레이닝을 무서워하고 하지 않는 두 번째 이유가 또 있죠. 바로 부상 때문이에요. 인터벌 트레이닝 하면 사람들이 다 부상이 오고 다음날 원활한 또 운동을 할 수 없을 정도로 힘들기 때문인데요. 방금 전에 얘기했다시피 인터벌 트레이닝은 내가 빠른 속도를 안전하게 뛸 수 있게 하는 훈련이거든요. 내가 만약에 몸이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 즉 인터벌 트레이닝 훈련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빠른 속도로 전체 마라톤 코스를 뛴다고 생각하면은 진짜 모든 사람이 다 근육을 다쳐가지고 부상을 당해서 운동을 할 수가 없을 거예요. 그걸 오히려 완화해주기 위해서, 완충해주기 위해서 우리가 인터벌 트레이닝을 하는 거거든요. 인터벌 트레이닝을 할 때 부상을 당하는 이유가 인터벌 트레이닝을 해서가 아니라 오버페이스를 했거나 내가 달릴 수 있는, 내가 목표로 하는 속도를 점진적으로 늘려주는 게 아니라 누가 엄청나게 빨리 달린다고 그 속도를 단번에 따라가려고 하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하면 바로 부상이 올 수밖에 없어요. 그거는
기록주 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큰 무리가 오게 만드는 거죠. 즉 목표를 세분화해서 내가 지금 달릴 수 있는 한 10km나 그럼 내가 10km를 페이스를 킬로미터당 5초에서 진짜 빨리 달려야 10초 그 이상 늘려주면 안 돼요. 근데 대부분 그 페이스를 잘 모르기 때문에 생각보다 다들 너무 빠른 속도로 인터벌 트레이닝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인터벌 트레이닝을 한다고 생각하면 그 자체로 이미 좀 부담감이 당연히 조금씩 생겨요. 그럼 마음에 부담감이 생기면 몸이 미세하게나마 살짝 경직이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경직된 상태에서 충분한 웜업을 해주고 나서 속도를 올리기 시작해야 되는데, 오히려 이제 인터벌 트레이닝 한다고 하면은 힘든 운동을 할 거기 때문에 에너지를 절약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지금 이렇게 조깅하는 시간을 오히려 더 줄이고 웜업하는 시간을 최소화해서 그 힘을 인터벌 트레이닝에 쏟는다. 야, 이렇게 하면 절대 안 돼요. 오히려 인터벌 트레이닝 하는 날에는 몸이 완전히 풀릴 때까지 조깅을 해주고 웜업을 해주고 스트레칭을 해주는 게 좋아요. 전속력으로 어차피 달리는 게 아니기 때문에 웜업을 하더라도 에너지는 충분히 남아있게 돼요. 그걸 걱정해서 인터벌 트레이닝을 하려고 한다는 것 자체가 이미 오버페이스를 하려고 작정을 했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인터벌 트레이닝 할 때는 웜업을 평소보다 더 많이 더 충분히 해줘라. 그리고 심폐지구력을 자극하는 운동이다 보니까 밥을 먹고 바로 운동을 하게 되면은 속이 토할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운동하는 시기는 가급적이면 밥을 먹기 전, 내가 그 전 끼니를 하고 나서 가장 늦은 시간에 다음 끼니를 하기 전에 트레이닝을 해주는 게 가장 좋습니다. 뭐 인터벌 트레이닝이 아니라 모든 운동에서 이런 식으로 운동을 해주는 게 좋아요. 그리고 만약에 내가 아침에 새벽에 인터벌 트레이닝을 한다 그러면 단 5분 만에 부상을 예방하는 방법에 대해서 올린 영상이 하나 있어요. 정말 진짜 딱 5분이면 몸이 전환되는 방법이거든요. 꼭 한번 시청해 보시고 진짜 속는 셈 치고 한번 그 방법대로 따라 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부상도 안 당하고 진짜 달리기 할 때 기분 자체가 달라요. 위에 한번 확인해 보세요. 즉 장점이 너무나 많고 에너지 기량을 충분히 안전하게 올릴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인터벌 트레이닝이에요. 거부감을 너무 많이 안 느끼셨으면 좋겠어요. 초보자부터 상급자까지 오히려 안전하게 속도를 올릴 수 있는 방법이다. 내 몸의 기량을 충분히 증가시키고 안전하게 속도를 올릴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인터벌 트레이닝입니다. 그리고 의외로 사람들이 고강도 운동을 해주고 나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게 휴식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내가 불편한 곳이 있으면 마사지도 받으러 가고 약을 발라주고 관리를 해주는 게 휴식이거든요. 물론 뭐 시간이 너무 바빠서 그럴 시간이 없다, 뭐 이해는 하는데, 휴식도 훈련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가만히 있는 게 훈련이 아니에요. 아픈 곳 있으면 충분히 풀어주고, 고통이 느껴지면 최대한 빨리 병원에 가서 조기 치료를 받고 물리 치료를 받고 적극적으로 부상이 안 오게끔 훈련을 해주는 거죠. 휴식 시간에 가만히 그냥 있는 게 아니라 내가 부상이 올 수 있는 그런 부위에 피가 원활하게 돌 수 있도록 운찜질을 해준다든지 그 부분에 소 근육을 사용해준다든지, 이렇게 휴식 시간에 부상을 예방하기 위한 노력을 반드시 해야 된다는 거죠. 그냥 가만히 널브러져 있거나 그냥 가만히 그 부분을 내버려두는 게 아니라 그 부분에 대한 적극적인 조치를 하는 게 휴식이다. 시작한 지 얼마 안 되는 초보자다 그러면 걷기를 하시는 거죠. 조금 빨리 뛰어보고 힘들면은 천천히 걷고, 완전히 앉아서 쉬는 게 아니라 천천히 걸어가면서 심박수를 급격하게 낮추지 않고 적정 심박수를 유지하면서 몸에 피를 계속 원활하게 돌게 하는 방법인 거죠. 오히려 몸에 무리가 덜 오게 될 거예요. 자, 오늘 저도 인터벌 트레이닝 하려고 온 거니까 조깅은 마무리했고요. 스트레칭 좀 해주고 이제 한번 해볼게요. 인터벌 트레이닝. 질주 3번만 해줄게요. 질주 3번. 제가 저번에도 이야기했지만 질주는 전속력으로 하는 그런 질주가 아니에요. 평상시 달리는 그 케이던스, 즉 발 구름수를 똑같이 유지해주면서 보폭만 살짝 늘려준다고 생각하고 달리시면 돼요. 페이스 천천히 뛰려고 했는데 저도 이렇게 오버 페이스를 해서 부상이 오는 거예요. 적당한 페이스로
낮춰서 한번 달려볼게요. 인터벌 완료했습니다. 습도가 굉장히 높아가지고 마지막에는 페이스가 확 죽었어요.